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월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 관련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 또는 실제로 이제 당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어떤 체인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었고, 일반적인 트레이너 분들이나 또 저 같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PT샵을 운영하는 이 정도 어떤 그 관리와 시각적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추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위태로운 데들도 많죠. 자,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이 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트레이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일반인 여러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제가 96년도 여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헬스장 비용이 성인은 한 달에 5만 원, 그리고 학생은 4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등록을 할 수 있었고요. 한 달 또는 3개월로.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제가 이제 한창 또 대회를 준비하고 전성기 때는 이제 노원에서 그래도 좀 시설이 괜찮다는 피트니스가 3개월에 21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에 21만 원. 그 대신 저는 이제 운동복을 제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21만 원. 3개월에 21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였을 거예요. 또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면 저쪽 지방 어디는 9,900원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피트니스 이용료가. 자, 한 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원이다. 1년을 등록해야 되는 어떤 꼼수지만, 직접 상담 받으러 가면, 이 2만 원은 1년을 등록하셨을 때 이제 한 달이 2만 원이 되고, 6개월은 또 올라가고, 3개월은 올라가고, 1개월은 올라가고, 그런 거를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 2만 원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렸을 때 제가 사먹었던 쭈쭈바가 50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50원짜리 찾아볼 수 있나요? 50원짜리 찾아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50원짜리가 무조건 500원 이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회사에서 100만원, 150만 원을 받던 급여가 200에서 250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급여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도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경제관도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옛날에 헬스클럽이 한 달에 1개월에 5만 원 했던 게 이상하게 지금은 2만 원이 됐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에 관련된 어떤 전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수는 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운동업체들은 월 비용이 낮춰져 있어요. 자, 이것만 보시면 벌써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왜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피트니스 클럽이 얼마나 많나요? 피트니스 클럽이 많은 이유. 자, 잘 되니까? 자, 잘 될 것 같으니까. 크고. 자, 저희 예를 들어서 노원에만 해도 더 많은데 일단 한 대부분 밀집 지역에 가시면 3개 내지 또는 4개 정도의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곳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이제 하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 먹튀를 하거나 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정해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평수가 한 피트니스 클럽이면 GX도 하고 스피닝도 하고 웨이트장도 있고 유산소 기구도 놀려고 하니까 100평은 너무 작고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초기에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요.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많이 이제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제 이윤을 또 추가로 남기려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도 접어두고 투자금은 일단 빼놓고, 자, 150에서 200평 규모의 피트니스 클럽. 자, 월세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몇 억 단위로 가면서 월세가 낮춰지든지, 아니면 보증금이 낮춰지면서 월세가 올라갑니다. 근데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다. 자, 월세 600만 원. 자, 그러면 또 여기다 뭐가 붙냐면 관리비, 건물 관리비가 붙어요. 건물 관리비가 월세가 600 정도면 관리비가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붙을 수가 있죠. 자, 10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전기세랑 수도세를 같이 받는 데도 있고 또 따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접어놓고, 자, 월세 600만, 관리비 100만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합은 700만 원. 실제로는 월세가 1,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월세 150에서 200평 정도 피트니스 클럽이 월세 600만 원에 관리비 한 100만 원 정도 잡고 해서 700만 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 자, 우리 강사님들과, 자, 뭐가 있냐? 자, 인포데스크. 자, 우리 카운터 보는 여직원 분들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은 카운터 여직원 분들을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자, 그리고 FC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FC는 뭐냐면 전문적인 이제 강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상담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이제 또 FC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 FC 직원들 뭐 최소 한 명만 썼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요 정도 규모면은 오전에 4명, 저녁에 4명 강사님들이 필요하겠죠. 뭐 팀장급이라든지 다 이제 포함시켜서, 그러면 4명에서 8명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FC 1명으로 잡고, 자, 카운터 여직원분 2명, 오전 오후에서 뭐 매니저, PT 팀장 뭐 아무튼 다 섞어서 오전 4명, 저녁 4명, 합이 8명. 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어이구, 11명 나와버려요, 벌써. 이런 규모를 이끌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인원이 11명입니다. 자, 그러면 11명. 얼마씩 이제 드려야 될까요? 자, 기본급 최소한 뭐, 요즘 뭐, 오전 타임, 오후 타임 하면 120만원. FC 같은 분들은 기본급 수치는 낮고 이제 뭐, 인센티브제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지만은, 최소한 기본급 120만원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 1320만원. 1320만원. 자, 그러면은, 월세 관리비 포함, 인건비 다 포함해서 700에 1320을 더하면 총 월에 이제 지출, 월 지출되는 비용은 요 규모일 경우 2020만원. 20만원 빼고 2천만원으로 잡아볼게요. 2천만원. 자,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 피트니스가 한 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피트니스의 사장님이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도, 투자를 했어도 그냥 유지되기 위해서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게 2천만원이에요. 자, 우리가 집 주변에서 또는 저희 피트샵 스튜디오 앞에도 전단지 갖다 붙여요. 참 매너 없는 짓이지만, 타인의 업장에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떼지도 않아요. 왜냐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씁쓸할 뿐입니다. 자, 월 2만원이죠? 월 2만원에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상담하러 갔더니 12개월을 등록을 해야지 한 달에 2만원이다. 6개월, 3개월이면 더 비싸진다.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24만원 내고. 그랬더니 운동복하고 락하는 또 별도래. 한 달에 10,000원씩. 그래서 12만원을 더 했어요.
진짜 이제 위험 조짐이 보이는 데는 라카랑 운동복도 그냥 주면서 24만 원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라카랑 운동복까지 받는 데를 얘기해 볼게요. 36만 원. 와. 여기는 1년을 운동을 할 때 한 명이 등록을 하면 36만 원. 자, 적어보겠습니다. 한 명이 등록을 했을 때 1년 36만 원.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등록하면 얼마일까요? 50명이 1년을 등록하면 360에 두 배니까 720만 원. 720만 원. 10명이 아니죠. 10명이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 자, 10명이 360만 원. 50명이면 5, 35, 5, 6, 30, 80, 1,800만 원이군요. 1,80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자, 50명이 1년을 등록하면 1,800만 원이에요. 자, 한 명이 1년을 등록하면 36만 원인데 50명이 등록을 하면 1년에 1,8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50명은 최대한 50명이라고 해도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피트니스의 지출이 2,000인데 1,800만 원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더 해볼까요? 3, 6, 18, 66, 64, 68, 56명이라고 할게요. 56. 자, 56명. 그러면은 66에 36, 6, 38, 2, 1. 그러면은 얼추 56명이 등록을 하면 2천만 원이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자, 이 피트니스는 월 2만 원 1년 등록 받아서 56명이 한 달에 등록을 해야지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면서 유지가 됩니다. 직원분들 급여도 주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유지가 되죠. 56명이 등록을 하면 현상 유지. 자, 여러분들 56명이 1년치 피트니스 비용으로 등록을 하는 피트니스, 과연 56명이 등록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한 달에 56명 등록 안 하겠어? 1년인데? 자, 56명 회원님한테서는 1년 동안 첫 달에만 이제 수입이 발생되고 그 뒤로는 수입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56명이 등록을 했어요. 유지가 됐어. 자, 2월 달에도 56명이 등록을 했어. 2월 달도 유지가 됐어. 3월 달에 56명이 등록을 했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 달마다 56명씩 등록을 해야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 자, 그러면은 첫 달에 등록했던 56명의 회원님들께서는 다 내년 1월이 돼야지 다시 등록을 하시니까 그분한테는 수입이 그때만 발생이 되죠.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피트니스는 예를 들어서 12개월의 절반, 6개월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5, 30 거의 한 350명의 1년 회원이 등록을 했었어야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6개월까지 하면 거의 700명이 이 피트니스에 등록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가 유지가 됩니다. 자, 우리 피트니스가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자, 일단 노원,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벌써 최소한 4개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4개. 자,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입지 조건이다 생각을 하면 자, 1년에 700명이 등록을 했었어야 되죠. 700명, 각자 700명, 서로 망하면 안 되니까 700명. 700명. 자, 그러면 4군데니까 700명씩 4군데면 얼마예요? 7, 4, 28, 2,800명. 자, 2,800명의 우리 일반 회원님들께서 각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2,800명. 자, 한 달로 봤을 때 여기도 56명, 여기도 56명, 여기도 56명, 여기도 56명. 한 달에 발생돼야 되는 회원은 5, 4, 20, 200,
16, 5, 6, 30. 아니지? 네 군데니까 4, 5, 20, 6, 2, 12. 21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210명씩 뿔뿔이 흩어져서 등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700명이 운동하고 여기도 700명, 700명, 700명. 자, 피트니스 150평에서 200평인 공간에 700명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제 PT샵에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피트니스에서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월 2만 원짜리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미구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바글바글 하면 그래야 하니까 운동을 못 한대요. 너무 바글바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데드리프트 할 때 지나가던 분의 몸이 엉덩이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저의 조크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규모가 유지되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월 얼마에? 월 2만 원짜리 회원권이 돼 있어서. 왜? 내가 새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2만 원이야. 얘도 2만 원이야. 내가 올려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2만 원.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경쟁을 해요? 이 정도 규모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적어드니까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때 이런 대형 센터들 에어컨 가동시키고 하고 그러면 지출이 몇 배 더 나갑니다. 그러면은 등록은 더 많아야 되고 회원님들은 오지 않고 왜? 여기 나랑 똑같은 놈들이 많거든. 똑같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월 2만 원대 피트니스들 많아요. 여러분들 좋죠? 저도 좋아요. 저는 운동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피트니스 업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일반 회원들 등록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PT를 하네요. PT. 자, PT로 수입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회원 등록이 어려우니까 PT로 매출을 올려보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강사님들 수입보다 피트니스 수입이 더 많게끔 PT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지불하는 레슨비에 한 40%, 적은 곳은 20%만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강사님들이 40% 또는 20%, 많이 드리는 데는 50%, 이렇게 해서 강사님들이 이제 비용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트니스의 매출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자, PT 등록을 많이 받아요. PT. 그러면서 일반 등록 회원으로 채우지 못하는 어떤 비용을 PT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하지만은 강사님들에게 50%, 40%, 20%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50%씩 가져가죠. 야, 돈이 좀 더 생겼어. 플러스가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뭐가 되냐 그거죠. 다들 PT만 하고 있어. 56만. 못 만들어준다고 해서 등록을 했더니 이놈들은 PT만 하고 있고 나는 안채도 안 해. 난 못 만들려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환불해요. 못 만들게 안 해주니까 환불해. 등록하고 계속 가시면 되는데 환불을 해요. 못 만들러 왔는데 몸을 안 만들어주니까. PT만 하고 있으니까. 쓱 다가와서 PT 받으실래요? 해서 이제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다가오지 않고. 뭐 그거는 이제 이런 사장들이 체육인이라는 마인드보다는 어떤 영업적인 돈의 가치로만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선량한 트레이너 분들을 또 이제 강요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세일즈해라 전문 지도자들한테. 그것도 문제점이지만 일단은 이런 월 2만원권으로 낮춰져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서로 가격 경쟁이죠. 질적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에 비용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PT 매출로 채우려고 하니까 일반 회원님들은 또 환불을 해. 그러니까 악의 순환. 자, 악의 순환이에요. 악의 순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버티죠. 등록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니까. 지출 비용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라는 데가 망했어요. 그래도 환불해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보증금
까이고 하다가 튀는 거예요, 그냥. 못 주니까. 자, 한 군데가 망했어. 자, 순간 세 군데는 잘 됩니다. 왜? 한 군데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계시던 분들 또는 새로 등록할 분들이 여기로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세 명한테 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D라는 자리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요. 자, 새로 오픈을 하면서, 야, 우리는 기존에 다 이래? 우리는 더 저렴하게 이벤트를 한번 합니다. 이벤트 하면서 오픈 이벤트를 하죠. 자, 오픈 이벤트. 와, 오픈 이벤트를 하니까 다니고 있던 회원들. 자, 어떤 이제 요즘은 추잡한 일이 벌어지냐면 뭐 기존 회원권 가져오시면은 거기 이제 다니던 개월수까지 플러스를 시켜주는 무슨 보상제라든지 이상한 거래요. 여기 있던 회원들이 또 일로 가요. 새로 등록할 분들도 일로 가요. 시설 새로 깨끗하게 해놨지. 선생님들도 보니까 뭐 멋있는 분들 있지. 다 일로 가요. 이 세 군데 중에서 또 한 군데가 요렇게 허덕이다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또 세 군데가 하다가 이 자리에 한 군데가 또 생겨. 새로 또 들어와. 그래서 또 오픈 이벤트 하고 막 그래. 그러면 또 나머지 세 군데 중에서 또 한 군데가 망해요. 네 개 중에 하나 망하면 또 새로 들어와서 얘놈 때문에 또 이쪽에서 하나 망하고 또 여기 새로 들어오면 이쪽에서 또 망하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야 휴테니스 2만 원이야? 이거 2만 원이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휘트니스 클럽 가시면 시설 참 좋죠. 깨끗하고 참 크고 넓고 선생님들도 많고 바글바글하고 회원들도 많고. 하지만 내가 월 2만 원을 내면 이곳이 월 회원 한 명한테 2만 원 받아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먹튀를 하는 이제 휘트니스 클럽이나 그런 데서 이제 현혹을 당해서 등록을 했다가 돈을 떼이는 뭐 카드 결제하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취소가 된다고 하고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망 다니고 하면은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환경은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자,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트레이너,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지금은 첫 번째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환경.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데는 헬스클럽이라는 데는 설립 목적이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건강과 특정 이제 목표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변화를 위한 공간이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유지를 위해서 또는 그런 이제 취지를 통해서 강사님들을 세일즈를 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질적으로 승부하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 지도를 잘해. 그러지 않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헐뜯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뭐 요즘 이제 꼭 2만 원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 체인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회원이 적어도 이제 먹튀라든지 뭐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형 체인이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한 군데가 매출이 저조해.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카드 돌려막기 아십니까? 저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카드 돌려막기가 뭐지? 내가 이 카드를 써서 이 돈을 내야 되면 이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거길 메꾸고 이거 맡겨야 되면 또 다른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메꾸고 이게 카드 돌려막기 계속 돌려막는 거. 대형 체인 같은 경우 여기가 매출을 줄면 여기서 돌려막기 계속 돌려막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대형 체인 여러 군데 하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 속에 들어갔다가 망합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을 새로 시작하려는 이제 전문 체육인들 초심으로 내가 많은 분들의 건강을 바꿔드려야지. 작은 규모부터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 비용을 측정을 할 수 있을 거고 절대 2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만 원이라는 거는 가격 경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또는 일반 분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거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만
살아있는 신체를 갖고 우리가 이제 몸을 만들어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근데 전문 분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가게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명퇴를 하시고 퇴직금은 받았는데 여기 가니까 여기서 무슨 영업사원이 꼬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오픈 이벤트에서 뭐 하면은 뭐 월 1,0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 오픈했다가 오픈 이벤트에서 다른 데가 망하니까 많이 오죠. 야, 이거 잘 되겠구나. 그러다가 다른 데 생기면 아까 요 중에서 본인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요즘 이유는 바로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피트니스 클럽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피트니스 클럽 먹튀. 자,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계속 하니까 간당간당한 거죠. 간당간당.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 가보셨죠? 물에 파도 구명조끼 입었어. 하지만 물에 간당간당.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 먹죠? 조금만 간신히 떠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이제 피트니스가 망하는 이유, 먹튀를 하는 이유에는 환경이 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트니스 클럽 등록을 하실 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오래 유지가 되는 데면 일단은 안심을 좀 해도 되고요. 하지만은 너무 비용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어. 야, 여기 이 비용으로 여기가 운영이 될까? 그 생각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피해 보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어떤 등만 딱 보고는 뒤에 뭐가 올지 모르는 거죠. 뒤에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백사장에 여기 뭐 하나 올라와 있어. 야, 이거 뭐지? 뒤에서 쓰나미가 오는데. 자, 이건 좀 예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이유죠. 바로 트레이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원인이라는 이유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너,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 헬스클럽 먹튀 기사들 많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나쁜 짓이지만 먹튀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두 번째 이유 트레이너입니다. 요즘 제대로 된 트레이너분들 찾기 참 힘듭니다. 자동적인 분들 찾기 힘들죠. 다들 수동입니다. 딱 해야 될 만 딱 이렇게 해드리면 그것만 딱 하고 오히려 또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이제 피트니스죠. 자, 트레이너. 자, 트레이너란 뭡니까? 우리가 트레이너는 우리가 국가에서 문화 관광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문화관광부 맞나? 제가 하도 딴지가 오래돼서 헷갈리네, 진짜.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이제 체육관 오픈을 할 때, 구청에 또 이제 신고 또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맡을 수가 있고요. 자,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 우리가, 또는 이제 운동 처방사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트레이너는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에 오시는 분들의 몸을 바꿔드리는 거죠. 자, 그 사람들, 일반 회원님들, 왜 헬스클럽, 피트니스에 등록을 하신 걸까요? 살 빼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자,
회원님이 등록을 하는 곳이 피트니스 클럽, 헬스클럽에 회원님이 등록을 했어요. 건강해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몸이 커지고 싶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트레이너는 피트니스에 속해 있는 지도자로서 등록하는 회원님들의 이 이유를, 이 목표를 달성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지도자들의 수가 적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자, 회원 한 분에 대해서, 자, 이거 건강, 날씬, 이런 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첫 달, 두 달 열심히 일하다가 세 달째 되니까, 피곤하다. 회원 뭐 저기서 나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서 뭐 조금 가르쳐 주고 말고, 나는 돈 벌고 싶으니까 PT만 하고 싶어. 자, PT 수업도 많아지니까, 이것도 힘들다. 어떻게 합니까? PT 수업도 대충대충 해요. PT 수업을 하면서, 이 회원님 몸 진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드려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요 다음 시간 누구? 요 다음 시간 누구? 이거. 자.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레이너를 잘 써야 돼요. 트레이너 본분, 체육 지도자, 회원님의 목표에 맞는 지도를 해주는 것. 자, 우리 회원님들이 등록을 하는 이유가 아까 첫 번째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적인 그런 어떤 경쟁에서 비용 때문에 여기 저렴하니까 등록하고 시설도 괜찮은데 저렴하니까 등록하는 데도 있지만 강사들도 많이 본다는 얘기죠.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들 뭐 보니까 뭐 대회도 나갔다 하고 좋네. 등록을 해요.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PT 하다가도 피곤하고 일반 회원 잘 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그만둔다는 얘기죠. 여기 또 속았구나. 여기 처음에 등록하면 PT도 3번 해주고 한 달마다 좀 해준다는데 알고 갔더니 PT는 무슨 PT야. 그냥 기구 설명 조금 하고 옆에 붙어서 덤벨 운동 조금 시키고 이제 맨몸 운동 시키면서 회원님 좀 이게 PT라는 건데 어쩌자니. PT 3번 처음에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PT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당하시죠. PT는 전문성 있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것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수업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또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에 이제 들어가지도 않죠. 왜냐면은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전문성으로 자신의 어떤 수업료 정도는 모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이 되면. 그러니까 주변이 얼마를 받으니까 내가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고 내 전문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회원을 어떻게 끌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페이를 정할 수가 있게 돼요. 트레이너분들 무료로 PT 3회 등록하면 1년 등록하면 PT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튼 얘기는 요런 거는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피트니스 클럽이, 헬스 클럽이 먹튀를 하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금은 두 번째 이유는 트레이너들. 본분을 지키면서 회원의 목표를 만들어주면서 또는 PT를 지도할 때도 이 PT 회원의 건강 날씬 이제 어떤 그 몸이 커지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목표를 이루게 되고 이런 것이 소문이 나서 회원은 또 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트레이너가 일하는 피트니스는 잘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트레이너들이 있는 곳은 회원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분은 어떻게 돼? 피트니스가 회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망해가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이 트레이너분들은 다른 데로 또 갑니다. 저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딴 데 가. 이런 분들이 거기 가면 거기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거기도 잘 되다가 선생님 몇 명이 왔는데 잘 안 가르쳐주고 가니까 또 그만두고 딴 데로 가. 그러니까 거기도 또 힘들어져.
피트니스가 망하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요?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자동적이어야 돼, 자동. 본분, 체육 지도자로서 회원들이 등록하는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트레이너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내가 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어요. 엔진 오일 교환을 해줘야 돼. 근데 엔진 오일 교환을 안 해주고, 계속 저기서 뭐지 얘기하고 있던지, 가서 엔진 오일 좀 교환해주자 하면 와가지고, 뭐 본네트 살짝 열던지 뭐 이러면서 시험만 때우는 거야. PT를 받았는데, 등록을 했는데, 트레이너가 1대1 관리해준다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1년을 끊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는 얘기죠. 다니다가 기분 나빠서 환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트니스 망하는 거예요. 직원이, 트레이너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피트니스 회원님들 내가 몸을 바꿔줘야지. 그런 분들이 계신 데는 잘 됩니다. 왜? 소문으로도 회원들이 계속 오고, 기존 회원님들도 계속 다니세요. 이 트레이너분이 나를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되는 곳은 수입이 많이 발생되니까 피트니스도 안정적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시간 때우기. 언제 퇴근. 다음 수업은 누구? 다 그만둬요. PT 환불 나오고, 회원들도 등록 1년 했던 거 환불하고 가고.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망해요. 그럼 이 트레이너분들은 어디로 가요? 본인들은 사장들이 아니니까 피해를 안 보죠. 왜?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니까. 그곳 가서 또 그렇게 일하면 거기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너 본분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마인드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트레이너 분들은 이 전문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나이가 드시면은 업종을 변경하게 되실 겁니다. 전문성이 없는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고 충실하지 못한 트레이너분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트레이너입니다. 저도 트레이너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힘든 시절 얘기해서 뭐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이제 파트로 일했던 이제 헬스장에서 저는 러닝머신 10대 이상에 되는 러닝머신을 이제 들어 올려서 나무를 받치고 밑에 청소, 화장실 가서 다 비우고. 그래서 좋았어요. 왜냐면 깨끗해지면, 회원들 얼마나 좋아요? 뿌리가 깊은 트레이너. 진정한 이제 지도라든지 어떤 회원을 지도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회원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희열과 쾌감. 그리고 내가 지도한 분이 바뀌었을 때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재산이 되는 거죠. 내가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트로피 하나 받는 것보다 내 회원님 일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드리면 그게 더 상장 같은 것보다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다시 또 얘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피트니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환경, 그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기본이 안 돼 있는 본분을 지키지 않는 트레이너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피트니스 측에서는, 선생님을 잘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본분을 지키는, 제가 지금 38살입니다. 지금 이제 운동만 21개월이고, 대형 피트니스 클럽에 들어가서 총괄도 했었고요. 다 PT샵도 하면서 또 PT샵 저희 또 사장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래서, 본분을 지키는 분들이 또는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시면 그 피트니스는 잘 됩니다. 피트니스가 잘 안 돼도 가격 경쟁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은 다른 곳에 계속 가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에 충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은 어디를 가나 거기는 다 안 될 거예요. 왜? 피트니스를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이상하면 거기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레이너 자기 자신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피트니스 50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피트니스가 먹튀려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두 번째 트레이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 분들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피트니스 헬스클럽 또는 이제 먹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1편, 2편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고요. 자, 세 번째, 민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알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자, 피트니스 클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와, 일반인. 자, 저는 이제 PT샵을 운영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 지도자죠. 제 입장에서는 등록해 주시는 회원님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우리 사업이나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죠. 소비자. 자, 피트니스 클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다 똑같아요. 누가 어느 이유가 더 크고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소비자.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게 환경이 있어요. 이런 어떤 피트니스들의 환경 다툼 때문에 저가가 돼 있어요. 저가의 어떤 등록비라든지 그게 저가가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를 쫓아가십니까? 스스로 일로 가세요. 피트니스 클럽 대형화 이것저것 많이 해. 여러 군데가 모여 있어. 가격 경쟁이 심해.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아시죠? 자, 그런 저가 경쟁이 있는 대로 갑니다. 왜? 야, 2만원이야. 한 달에 2만원. 뭐 1년 등록하고 라카 등록 뭐 따로 해야 되겠지만, 야, 한 달에 2만원이야. 야, 저기 가자. 시설 좋다. 야, 2만원 가자. 만약에 여러분들 뭐 다른 업체 이름을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삼땡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TV가 있어요. 70인치다. 야, 이거 인터넷 보니까 평균가가 200만 원이네? 그런데 무슨 사이트를 봤더니 99만 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부터도. 아니, 이게 200만 원인데 어떻게 99만 원까지 팔지? 희한하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문하면 배송도 안 오고 튀는 거 아니야? 뭐, 이거는 뭐, 창고, 직영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제작한 지 좀 된 거 이제 판매하든지 전시 상품일 수도 있지만, 자, 한 달에 2만 원이야. 이 시설 좋은 피트니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야, 저기 저렴하니까. 가니까, 1년에 얼마, 얼마. 카드 결제하고. 가요, 일로. 아무 고민 없이. 야, 2만원. 야, 시설도 좋아. 선생님들도 좋고, 인상도 좋고. 뉴스에서 뭐 먹튀도 나왔지만, 여기는 안 망할 것 같아. 새로 생겼으니까. 야,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헬스나 피트니스 비용을 높게 받으면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여기서 서비스는 이제 회원님들의 목표죠. 목표를 위한 지도.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던 곳들이 가격 경쟁하는 이런 업체들 때문에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즘 제대로 회원님들 위해서 지도를 해주고 진짜 목표를 해주는 그런 데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등록했던 헬스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오히려 더 인간미 넘치고 잘 가르쳐 줬어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야, 이거 어깨 운동 가서 물어보면 알려줘. 요즘은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런 데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다 회원님들이 이쪽으로 다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직혀를 보면 제대로 된 체육인의 어떤 지도자의 마인드로 관장을 하시면서 유지가 되는 헬스클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격 경쟁의 어떤 그런 피트니스들 때문에
다 일로 가거든요. 누가? 여러분이, 일반인, 소비자. 다 일로 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여기는 망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세요. 그랬다가 망하면 피해를 보는 거죠. 자, 피트니스 클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질적 승부가 아닌 가격 경쟁이 위해서 유지가 힘들 정도까지 등록비가 바닥을 때리고 있고, 또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강사님들도 역시 수입을 많이 드릴 수가 없고, 또는 그 정도에 맞는,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면 거기가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트레이너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심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트레이너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PT원 바꾸고 싶어서 바뀌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하는지, 또는 이제 등록한 회원님들 다가가는지, 이쁜 여자분만 보면 거기만 가서 또 지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떤 트레이너인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첫 번째 환경, 두 번째는 트레이너. 자, 세 번째는 가격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 일반 분들 때문에 좋은 데는 이미 다 망해서 없어지고 몇 군데 있는데도 힘들다는 얘기죠. 힘든 곳은 수입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좋은 분들 또 못 써요. 그래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또 좋은 분들도 못 쓰고 페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좀 이제 전문적이지 못한 선생님들, 뭐 연습생들을 갖다가 이제 PT를 시키는 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트니스는 망해간다. 첫 번째 이유가 환경이라는 거, 아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설명드린 거에 일반인 분들이 글로만 가기 때문에 좋은 곳은 다 없어지고, 일반인 분들이 가격 싼 데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이제 일반인 분들, 소비자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승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레슨비나 저희 선생님들 레슨비를 제가 생각을 해서 정해놓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요 정도 퀄리티면, 요 정도 지도 수준이면 우리가 요 정도, 나중엔 더 올라갈 거예요. 지도 방식이나 그거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더 적은 수의 레슨 회원을 유지하면서 더 질적인 것으로 승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저희 주변에도 이제 업체들이 있지만 가격을 물어봐요. 저희는 레슨비가 블로그나 카페에 항상 공개가 돼 있어요. 왜? 똑같으니까 공개해놔요. 우리가 측정한 우리 비용을 공개를 해놓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의 질적으로 요 정도 페이를 받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딴 회사 분이 딱 봐요. 얼마입니까? 우리 다 공개돼 있다고. 그래서 좀 이따 뜨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인근에 있는 어느 업체 거기 사장, 사모님, 부인, 야 이거 뭐 자기 부인 시켜서 비용을 다 물어보고 이래?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전문성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정을 해야지 주변이 얼마 받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벌써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 지도자로서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 전문가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곳은 잘 될 겁니다. 저는 저희 옆에 업체들이 다 잘 돼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같은 지도자로서 잘 되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좋아지면 좋은 거죠. 왜냐? 이 분야가 살아나니까. 분야가 살면 저도 이제 더 잘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많이 망하는 곳들 때문에 피트니스 이전 산업 업체들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바뀔 거는 한번 바뀌어 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서 진짜 헬스클럽에서 허드렛 일,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회원 등록해서
상담, 운동 장소까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많은 이제 사장님들과 대화, 그리고 또 이제, 대형 피트니스 클럽에도 또 1년 동안 가 있었고, 또는 위탁 경영하는 데도 한 2달 정도인가 또 잠깐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나 그런 걸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너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하는 그 곳에서 회원님들, 그리고 기본급 얼마, PT 비용 얼마 이런 걸 보지만은 이제 그런 체육 지도자를 넘어서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구성원들이나 어떤 이런 게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잘 되겠구나. 결코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런 바뀜으로써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피트니스라든지 건강업체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인식 어떤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한 번씩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한 마음에 한번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먹튀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안 망하는데도 돌려막기. 하지만은 망하는 곳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트레이너고, 세 번째는 바로 등록을 하는 이제 회원님들, 그런 데로만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여러분께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이를 해서 또 이쪽 어떤 우리 건강 업체들이 사회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너,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